과 지구력, 기능 수준의 유지와 암에서 생존한 사람의 이전 수준까지의 신체적, 심리적인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예, 암 치료 중인 환자, 암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사선 치료, 그리고 화학요법 등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근기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관절이 구축되고 자세가 굉장히 따라서 나빠지겠죠. 더군다나 심혈관계 그리고 폐기능 모든 세포 조직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강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올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림프 부종에 쉽게 또 림프 부종이 발생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 중인 환자의 근력과 지구력, 기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운동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행이 돼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강도의 그런 자세를 좋게 하고 근기능과 관절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운동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RMCRI라는 곳을 방문을 했었어요. 로키 마운틴 캔서 리빌리테이션 인스티튜트인데요. 이곳에서는 암 재활 전문가 과정을 1년에 한 번 개최를 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밴드를 활용한 이렇게 운동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가슴 근육, 특히 유방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가슴 어깨 근육을 기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운동 방법으로 밴드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뒤에서 사진으로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ACSM의 권고 기준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죠. 암 치료 중인 환자의 근력과 지구력, 기능 수준의 유지와 암에서 생존한 사람의 그 이전 수준까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함에 있다. 유산소 운동은 최소 격일제로 중강도 15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갈 것을 권장을 했고요. 저항 운동은 원RM의 50%의 강도 3에서 5회에서 10에서 12회로 점차 증가시킨다. 지금 저렇게 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서는 이런 강도는 지금 아주 할 수 없는 강도고요.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서면 이렇게 운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유부하 운동, 기계, 밴드, 서킷 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거의 그 부하가 저항 강도가 굉장히 낮은 밴드를 활용하는 운동이 많이 권장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킷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 근육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그만큼 그 근육에 있어서 피로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서킷 운동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은 그 주 5에서 7일 거의 매일 할 것을 권장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절이 구축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근육에 자극은 오지만 힘들지 않을 정도의 스트레칭을 유지하게끔 권장을 해요. 20에서 60초 유지하게끔. 그리고 평형성 운동 권장되고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해요. 지금 아까 그 방사선 요법, 화학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화학요법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런 신경계 기능을 많이 망가뜨려요. 뇌기능, 인지기능까지 망가뜨려서 사실은 그 평형 능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근관절 기능 떨어져서 자세가 무너지면서 평형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문제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피로감, 방사선, 화학요법 등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림프 부종. 암 환자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이제 사진을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RMCRI, 로키 마운틴 캔서 리빌리테이션 인스티튜트에서 그 지도자 과정 교육 중에 제가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지금 평형 능력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균형 능력이. 그래서 그런 균형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보여졌는데요. 지금 이것은 정적 평형 능력을 정적 균형 능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러한 체중심 이렇게 놓여져 있는 발판이에요. 예, 요게 제가 발을 이렇게 두고 있었을 때 이 체중심이 얼만큼 이동하는가요? 얼만큼 스웨이하느냐, 동요하느냐, 흔들리느냐, 앞뒤로 흔들리는 정도, 양옆으로 흔들리는 정도를 예, 측정하게 됩니다. 정적 평형 능력, 그리고 동적, 제가 평형이라는 말이 조금 낯서네요. 정적 균형 능력, 동적 균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 모니터상에 화면이 앞에 있는데 모니터상에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모니터상에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그 점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제 체중심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끔 해서 동적 균형 능력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면이 흔들리는 곳에서 얼마큼 그 중심을 잡는지 이런 것들도 예,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의 균형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볼게요. 자세가 불안정하게 되면 예, 균형 능력에 영향을 주고 넘어짐에 예, 아주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노인의 여러 가지 그 신체적 기능의 변화 중에 넘어짐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를 봤던 그 표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세 불안정. 불안정한 자세는 넘어짐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오고 움직이려는 노력을 결여하게 되고 실수의 경험이 상실돼서 자세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다시 더 불안정한 자세를 만들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다고 했죠. 거기에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얼만큼 자세가 불안정해서 넘어질 위험성이 높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정적 균형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후 측면으로의 체간 동요가 증가되면 그만큼 자세가 불안정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예, 그걸 측정하는 그 측정지고요. 예. 운동 시 중력 중심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근육을 수축하도록 각성하는 고유수용 감각기의 반응이 감소됩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이고요. 균형 혼란에 대한 주동근과 기랑근이 동시에 수축합니다. 주동근, 기랑근. 하나가 수축하면 반대 기랑근은 어떻게 이완되면서 이렇게 협응적인 동작이 나와야 하는데,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같이 꽉 관절을 잡아버리는 거야. 뻣뻣하게. 그래서 픽세이션, 고정되면 어떻게 돼요? 더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넘어질 위험성을 증가시킨 요인 중에 하나, 예, 근약화, 그리고 전방으로 구부린 자세로 인해 중력성이 발 앞으로 지나쳐서 떨어짐으로써 더 이 불안정한 자세를 만들고 넘어짐에 대한 불안감, 움직이는 노력 결여, 실수 경험 사실, 또 자세 조정 능력, 이런 균형 능력도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어요. 같이 복습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정적 균형 능력, 동적 균형 능력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만큼 균형 능력이 무너졌는지, 그래서 얼만큼 자세가 불안정한지 측정하는 그러한 예, 장비 사진들이에요. 예. 이제 그곳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에 대한 사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분은 거의 이제 회복기 암 환자신데요. 예. 고정식 웨이트 기계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그 어깨 움직임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 도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메디슨 볼을 활용해서 지금 바닥면이 불안정하게 만든 거죠. 다감각 훈련을 위해서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앉은 자세에서의 그런 골반 움직임을 예, 만들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바닥의 면이 어떻게 더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길쭉해요. 그래서 어떻게 걸음을 텐덴 워킹, 한 발 앞에 그 다른 발이 바로 이렇게 포개지게끔 앞으로 바로 두게끔 하는 그 움직임을 만드는 것인데 바닥면도 불안정.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넘어짐에 대한 위험 때문에 지금 이런 봉을 그 안전을 위해서 지금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지금 자전거를 타면서 지적인 그러한 게임을 즐기는 그러한 그런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그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화학요법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인지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근력 운동, 그러면서 또 어떻게 지적인 요구를 갖는 그런 지능 훈련 같이 하면 좋겠다. 인지적 요구도가 더 크면 좋겠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균형 훈련과 함께 밴드 운동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수중 운동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강도로 점점 기능 훈련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예. 이제는 ACSM에서 권고하는 심장 질환자를 위한 신체 활동 권고 지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